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임동석입니다. 7월 31일, 7월의 이제 마지막 마감을 하는 날입니다.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TV 채널 유원 그리고 KT 올레TV로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22 드라기 총재 발언에 이어서 주말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유로존 체제 유지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번 주 예정된 22회의와 또 FOMC를 앞두고요.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전차 군단을 집중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랠리를 멈추면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 자, 개장 전에 발표된 유로존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대형 이벤트를 앞둔 관망심이 또 일부 차익 실현 매도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드라기 총재가 강력한 멘트로 시장을 이끌 듯한 발언은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한 후속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시장에서 함께 제기되면서 약발이 조금은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대해 봐야죠. 자, 오늘 주요 코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뒷고요.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이의현 대리와 함께 미국 FOMC와 22회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부양 가능성을 예상합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가 어땠습니까? 네, 저희 국내 시장은 이틀째 4할째 상승을 했습니다. 1840포인트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FOMC 회의와 유럽 중앙 회의가 연달아 예정되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지수는 14.24포인트 상승한 1843.7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4,700억대 순매수를 하면서 이틀 연속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 FOMC와 22회를 앞두고 반등 모습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업종 중에서 특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2% 넘게 올랐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특징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이라든가 유통, 은행 업종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4월 연속 상승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 부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코스피와 좀 연동되는 그런 상승을 좀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면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SM, 시프리마, 멜파스, 인터플렉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덱스 레버리지와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LG전자, KB금융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성황매도와 인터플렉스, YG엔터테인먼트, 셀트리온, 원익 IPS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일단 관망세가 짙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2.65포인트 하락한 13,073.01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67포인트 하락한 1,485.3포인트, 나스닥 역시도 11.2포인트 하락한 2,945.8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유럽 국채 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은 관망시가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2일 열리는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재정위기국의 국채 매입과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유럽 국채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보다 먼저 미국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그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지난 주말 발표된 2분기, 미국의 2분기 경기 성장이 둔화됐고, 이 2달 연속 소비 판매도 감소하면서 민간 소비가 제대로 못하는 점,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전체 양측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5% 트위스트를 연장한 직후라는 점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혼조수로 좀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도
35센트가 하락한 89.78달러에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8승 11무 7패를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주신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어제 TS텍 시초가가 3,680원이었습니다. 고가 1.1포인트 상승하면서 종가는 3,550원에 마감했는데요. 제가 3,500원 하회하면 손절매를 제시하는 말씀드렸습니다. TS텍 최근에 한 여름이 좀 되면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모멘텀 좀 있는 상황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 PBR 매력도 제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천주가 PBR 0.7배 수준인데 오늘 정도에 3,500원 하회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일단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은요? 네, 오늘 주가 공략주는 와이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소는 2008년 6월에 이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을 이 국내외 휴대폰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킬 수 있게 해주는 이 휴대폰 핵심 부품인데요. 이 소어필터라고 하는데 이 국내 유일의 소어필터 업체입니다. 이 일본 업체가 글로벌 시장이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와이솔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2분기 실적 악재의 선 반영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1사분기 매출액은 278억 기록하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어 필터와 더불어서 이런 그 RF 모듈 여러 가지 그 매출을 좀 좋게 나왔습니다만 2분기에는 3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1.6포인트 하락한 모습을 보였는데 매출액이 좀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 거래선의 그 신규 스마트용 필터의 단품 채용 지연 역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있고요. 역시 이제 이 수익성 하락 원인도 이 파란 상품의 평가 손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 하반기에 실적 호전 기대감을 줄 수 있는데 전적으로 이제 핵심 거래선의 이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수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반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PS 모듈의 출하량 증가와 더불어서 이 전반기에 채용되지 못했던 이 필터 단품에 채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중화권 업체와 연말에는 그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대한 이 시기 매출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필터군의 성장성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접촉감 매출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올해 그 전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지난해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1,180원대고 현 주가 PR 9배 수준인데 지금 그 와이소는 반도체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국내 유일의 휴대폰 그 무선 주파수 솔루션 업체로서 저점 밸류에이션 PR 15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현 주가가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PR 9배 수준이고 저점 밸류에이션 17,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와이소를 시가 공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와이솔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역시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시초가 3% 이상, 손절가는 10,000원 안에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솔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동시효과 상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상황은 보합권에서 시작을 할 때 보입니다. 약보합입니다. 0.76포인트, 0.35포인트 각각 빠져 있는데요. 하지만 종목별로 움직임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0.55%, 포스코가 0.42, 기아차가 0.53% 상승해 있고요. 현대차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49%로 전차 그리고 화학까지 골고루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국 같은 조선업종들도 모습이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조금 아래로 내려가니까 쭉 많이 있습니다. KT금융, NHN, KTNG, SK텔레콤 등등 하락도는 모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세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시작할 때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 그 모습은 비슷합니다. 거래소는 소폭이나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셀트리온, 다음 서울반도체 등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안내분 마이너스 1.11%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지켜보죠.
네, 오늘 장은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조금은 아쉽게도 크진 않았습니다. 거래소가 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0.1포인트 상승하면서 그래도 빨간불로 시작을 했네요. 자, 오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양장의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께서 거래소 쪽 봐주십시오. 네, 일단 외국인의 이틀 연속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저께 1850에서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지금 1840선에서 있는 지수는 FOMC 회의라든지 20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인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한 184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 이제 1850이라는 어떤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했던 저항선 그리고 단기 반등 한 80포인트 1780 이후에 한 80포인트 반등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FOMC 회의라든지 22를 조금 기대 심리는 많습니다만 오늘까지도 조금은 관망 심리가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밀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에서 흐름 자체도 일단은 차익 실현 욕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 출발한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기대감이 살아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1845.60으로 조금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오늘도 외국인 의뢰복구를 좀 받는 모습입니다. 0.16% 상승한 127만 7천 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약간은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0.2% 하락한 23만 2천 호가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현대차 대비해서는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6% 상승한 7만 7,200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어저께 현대모비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30만 원 돌파를 조금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은 동시효과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0.3% 하락한 29만 8천 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1.3% 상승한 31만 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보험주가 조금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약간 강보합세를 할 수 있는 9만 3천 원 정도 효과 들어오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은 강했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은 역시나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0.4% 상승한 22만 8천 원 효과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 0.8% 하락한 3만 5,150원 효과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0.6% 하락한 2만 5,350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만큼이나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역시나 2만 1,000원 정도에서 약간 지지부진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0.47% 상승한 2만 1,400원이고요. SK이노베이션 어저께 15만 원 돌파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도 어제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면서 0.3% 상승한 15만 3천원에 호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KB금융 최근에 금융주 같은 경우 어저께는 약간 낙폭 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전에 살펴보면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0.4% 하락한 35,250원에 들어오고 있고요. NHN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수 방어주라든지 런던 올림픽 앞두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이틀 연속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27만 원을 내주면서 0.5% 하락한 26만 8천 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역시나 어제 약간 같은 흐름이 같습니다. 삼성전자, 기아차, LG화학 등 강세가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는 소폭 취해가는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어저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오늘도 일단 142억 정도 외국인의 순매수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최근에 역시나 1850선 정도에서는 차익 욕구가 조금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105억 정도 차익 실현 욕구에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수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34억 정도는 매도세가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 선물 시장의 포지션에 계속 주목하는 모습인데 장 초반입니다만은 개인 쪽에서는 300계약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0, 120계약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반 어제 오후 장과 마찬가지로 약간은 관망 심리가 묻어있는 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홍희진 팀장께서 살펴드립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금의 이동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주 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시장은 상당히 좀 수혜를 받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휴가철이겠죠. 휴가철인 만큼 아무래도 개인들이나 기관들의 지금 자금 투입 여력도 일단은 조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0.2% 코스피 대비는 좀 강한 모습이긴 하지만은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났지만 외국계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는 약보합 상태에 좀 머물러 있다는 것이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CJENM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바닥이 아직까지 좀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 초반에 뭐 골프존에 대해서는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실적도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은 일단은 좀 상당히 상승세가 좀 꺾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코스피보다는 강한 흐름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눈에 띄는 뭐 좀 업종이라든지 뭐 테마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갤럭시 S3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박근혜 테마라든지 안철수, 문재인 관련 테마들은 뭐 썩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뭐 테마주의 흐름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AP 시스템이나 SFA, 그다음 덕산 IMT 같은 그동안에 뭐 OLED 관련 지금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한번 좀 밀리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서 일단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발표가 있은 뒤에 상당히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본격적으로 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자금이 대형주에 조금 쏠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의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다음, 그다음 휴가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에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시장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자체는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서 코스피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약세를 보일 때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2억 정도 지금 매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매도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흐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의 현재 흐름과 오늘장 전망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1원 60전 하락한 1136원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OMC와 ECB 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우리나라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외환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ECB에서 정책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보이면서 오히려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반빅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월말 맞아서 수급상 달러 매도 우위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수출업체 내고 물량들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1130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경우에 결제 수요도 풍부하게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130원대 공방이 상당하게 지속이 되면서 가격 자체가 조금 무거운 흐름을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변수 자체는 오늘만 봤을 때는 FOMC가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수급 요소가 전반적인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 시장은 오늘 어제에 이어서 소폭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5틱 상승한 106.05에 거래가 출발하고 있는데요. 채권 시장도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망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 순매수를 보이면서 사실 국내 기관은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외국인에 의한 소폭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발표가 되었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전월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부진한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 재료 자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국고 3년물이 2.78%까지 내려가면서 단기적으로 저점은 확인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 계속 장세를 이끄는 만큼 수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통위까지는 일단 단기물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펀더멘털이 약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물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의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먼저 증권사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은 외국인의 매수, IT 업종에 집중되는 이유, 또 신한금융투자는 장기 전망으로 자산 인플레 스테이지에 대한 리포트 내놓았습니다. 현대증권은 향후 중요한 것은 경기의 불확실성 해소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양증권은 과도했던 관심과 잠재된 매력에 대해서, 동부증권은 글로벌 정책 이벤트 과연 기대에 실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대투증권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2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 보인 가운데 62%가 IT 업종에 집중한 것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거나 센티멘털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ECB와 FOMC에서 정책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유동성 보강과 함께 신용 위험이 개선되면 이러한 쏠림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CB의 금리 인하 또는 국채 매입 등은 시장의 유동성 보강은 물론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살펴보시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2013년 이후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유동성 성격의 변화가 양에서 속도로 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예상대로 시중의 유동성이 풀려나오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첫 번째로 버블 해소, 자산 가격이 상승하려면 우선 버블이 제거된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가 금리 하락 제한적 인식인데요. 자산 인플레는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때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 회복 자신감을 꼽았습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이 명분은 결국 경기가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전 세계 경제 성장률로 보면 금리가 더 떨어질 게 없다고 인식될 내년 후 더 높아질 패턴이라는 그땐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향후 중요한 것은 경기의 불확실성 해소 여부라 보고 있습니다. 61선 안착 여부가 핵심이며 펀더멘털 측면에서 지난주를 분기점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의 정점을 지나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볼 때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2분기 대비 3분기 주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 기대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8월 이후 증시의 추세 반전 기대는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양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아직 전고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유로화도 전저점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유로화에 대한 투기적 포지셔닝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형성된 것을 반영하는 움직임인데요. 독일의 CDS 프리미엄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독일의 펀더멘털이나 유로존의 리스크 완화를 반영했기보다는 과도하게 형성되었던 위험 회피 심리가 해소되는 움직임이란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증시들 역시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동부증권 신논현지점 이현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리포트 소개해 주시죠. 네. 전주 막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시작한 글로벌 증시는 8월 1일 FOMC 2일 22의 정책 결정 이벤트를 앞두고 주초반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거래량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요. 변동성도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점은 과연 키를 가지고 있는 양기관의 선택인데요. 우선 미국이나 ECB가 전격적으로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8월 회의가 없는 관계로 이번 달에 정책 결정을 미루면 9월에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11월 6일입니다. 전격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도 있으나 경제 성장률이나 고용률이 최근 회복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화되고는 있지 않은 시점이고 올림픽 기간인 만큼 지금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유럽 및 글로벌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또한 최근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볼 시간을 벌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추가금리 인하와 3차 장기대출 프로그램의 재가동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한두 달 시간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ESM의 은행 면허 부여를 통한 ECB 자금에 대한 접근 허용 방안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미국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힌트 또는 지준율 등 간접적인 시장 대응, 유럽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채금리 안정화에 대한 대책 이상의 것들은 개괄적이고 토론적인 수준의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위기의 근원지인 유럽조차도 기술적으로 보면 계단식 등락은 있으나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유독 우리나라는 박스권이 아닌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춰가며 계단식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어제의 급등세로 계단식 하락의 저항대는 뚫은 모습이 연출되었으나 일단 거래량이 적고 오늘 60일 저항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뚫고 추세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 전환과 글로벌 정책의 방향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미국 경제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의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대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FRB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구체적인 부분을 보면 올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4%를 약간 웃도는 것이지만 1, 4분기에 2%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 기간에 미국 국내 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1.5% 증가하는 데 그쳐 1, 4분기에 2.4%에 비해 크게 둔화됐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최저치고요.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또 미국인들이 소비를 줄인 데다가 기업 실적이 약화돼 고용이 정체되어 있는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률 또한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4월에서 6월 3달 연속 10만 명에 미치지 못했고요. 실업률도 8.2%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에 앞서 벤 버냉키 FRB 총재는 17일 미 의회에서 고용회복 속도가 좌절할 정도로 느리다. FRB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밝힌 바가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 상황은 현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과 맞물려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9월 정도에는 FRB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주초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차익이 나신 게 있으시면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고 8월 1일, 2일에 있는 정책 이벤트를 확인하신 후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업종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IT나 자동차 부품주 등과 최근 낙폭이 과대했던 코스닥 대형주 위주의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이우현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발표 예정인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예상 살펴보시겠습니다. LG플러스는 LTE 경쟁 과열과 마케팅 비용 증가로 수익성 회복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에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대폭 하회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LG플러스는 2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90.5% 줄어든 57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한국타이어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원자재 투입 가격이 전분기 대비 하락하고 현대차 그룹의 판매 호조, 헝가리 공장 안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지만 최근 유로화 약세로 인한 외환 손실로 시장의 기대는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2,507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모직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일모직은 전자재료 부문의 제품 출하량이 증가한 동시에 저마지 사업의 매출 비중이 축소돼 케미컬 부분에서도 안정적인 원재료 판관 스프레드가 이어져 2분기 실적이 기존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일모직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7.1% 증가한 923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터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1.47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병호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십시오. 예, 시장 자체는 오늘도 강세를 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약간의 그 상승 자체가 이제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해서 좀 주춤주춤 하는 부분이 나올 만도 한데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삼성전자의 강세만 자꾸만 몰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나 올 상반기 들어서 계속 그런데요. 그 개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면은 그 매수가 삼성전자로 매수가 들어오면은 제일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상반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지수가 20포인트를 오르고 있는데도 삼성전자만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이 거의 다 나오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 하락 종목이 500개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포인트 상승인데도.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종목 간의 그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왜곡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사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현실적으로 한 주당 120만 원대에서 130만 원대 정도 되는 가격이 개인들 입장에서는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 이제 삼성전자와 움직임을 같이 하는 대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또한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개인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실제로 제가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탄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움직임이 거의 안 나오고 매수세가 실종된 상태라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되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 싶으면은 매도가 빨리 쏟아지기 때문에 상승했던 폭보다 더 많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추격 매수가 거의 실패를 할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대응을 못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역시 그 지수 자체를 공략하는 코덱스라든지 코덱스 레버러지 같은 ETF 쪽을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수가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시는 건 역시 무리가 되겠고요. 조정을 좀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정이 좀 나오면은 그때 저가 재공략을 하시는 형태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은 좀 관망을 취하시다가 조정이 좀 나오면은 그때 가서 레버리지 쪽으로 재매수를 하는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도 짚어주십시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서는 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매수가 편중되면서 종목들이 이렇다 할 큰 변화를 못 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M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수가 잠깐 활발하게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매수가 들어오니까 매도부터 쏟아지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큰 변화를 더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바닥은 좀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옆으로 기다가 이제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이 좀 약해지면은 그때 가서 다른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올라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코덱스 레버러지 파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매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정을 좀 줘야 공략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1,000원권 이하는 떨어져야지만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금 40% 들고 있고요. 기존의 M게임이라든지 유진기업이라든지 한국전자인증은 그대로 보유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 스캐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찬봉 팀장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살펴드립니다. 네, 어제와 뭐 거의 같은 흐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 매수는 이제 전기전자에 좀 집중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뭐 오늘 강세 업종을 보이는 업종을 순서를 살펴본다고 해도 전기전자 업종이 1.14%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업이라든지 비금속 광물 업종 같은 경우가 0.4% 정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다 볼 수 있고 지수 뭐 1847포인트까지 그나마 조금 3포인트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약세를 보이는 업종은 뭐 최근에 보여준 대로 금융업종이라든지 보험, 은행업종이죠.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적으로 뭐 9월달 정도에 보험료를 또 인하한다, 추가 2% 인하한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도 손해보험사들이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도 보험업종 지수는 0.8% 하락을 하고 있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대형 IT부터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삼성전자를 뺄 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130만 원을 그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129만 3천 원까지 나오면서 한 1.4%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기술적 분수를 봤을 때는 한 133만 원까지는 일단 좀 열어두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다 보니까
여타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 빨간불을 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한 1.27% 상승하면서 24,000원까지 흐르는 모습인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약간 N자형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약간 23,500원 정도가 박스권이었는데 그걸 조금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에서 계속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동차로 잠깐 넘어가면 역시나 자동차에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그래도 그나마 좀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3만원 정도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오늘도 조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76,800원까지 나오는 모습인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조금 팔고 있고요. 오히려 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조금 쏠림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모비스를 좀 중심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상당히 현대기아차가 선방을 보일 때 소외받았다가 최근에 7월 접어들어서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29만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계속적으로 30만원가의 박스권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매기세는 조금 힘이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동차 부품주 난도 같은 경우가 1% 상승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그렇지 한 16만원 초에까지 떨어졌다가 약간은 낙폭 과대 이후에 반등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조선업종을 잠깐 살펴보면 어저께는 조금 몸갔던 현대중공업이 오늘은 좀 같이 먼저 가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중공업만이 해양플랜트라든지 LNG선 드릴십 모멘텀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사실 6월 이후에 25만원 박스권을 내준 이후에 상당히 좀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무적 리스크도 시장이 조금 부각됐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 오일뱅크 상장 연기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대차 지분을 파는 그런 상한가에 나왔었는데 일단은 25만원 밑에서 낙폭 과대 측면에서 삼성중공업만 도기화층층 가는데 못 갈 게 없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순위로 따지면 현대중공업 1위죠. 그런데 이제 약간은 요새 최근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LNG나 드릴십 쪽에 조금 비중을 두고 있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업체 중에서 봤을 때는 STX 엔진이라든지 태움 같은 종목이 조금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순환 반등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약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다음 정유업종 잠깐 살펴보면요. 역시나 정유업종을 살펴보면 정유 3사 중에서 대장주는 뭐니 해도 SK이노베이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지 않나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1.3% 상승하면서 15만 호가 좀 15만 4,500원 보여주고 있고요. GS 같은 경우도 1% 상승하면서 5만 5,800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만 살펴보면은 역시나 15만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지수 18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5만원 밑에 있을 때는 매수 전략이지 않나 보겠고요. 최근에 약간 저점을 높이면서 그래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차트들은 사실 추격 매수는 지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만은 보유 관점에서는 미리 예단하고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화학주 중에서 OCI도 잠깐 살펴보면은 사실 OCI 같은 경우는 20만원 내준 이후에 약간은 저도 반등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약간은 그 자리매김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겹지만은 지켜보는 관점은 어떨까 싶고 호남석유라든지 LG화학 같은 기초 석유화학 제품들은 사실 장이 1800포인트 계속 박스권에 있을 때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순환 섹터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약간은 삼성전자 주도의 장에 가다 보니까 순환 섹터에서 약간 힘이 붙이기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좀 오늘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 등은 홍희진 팀장님께서 보죠. 자, 일단은 철강, 기계, 건설 제가 말씀드린 섹터는 맨날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번 주죠. 이번 주 지난주 현대제철, 포스코 그나마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들려왔죠. 후난성 쪽에서 아무래도 기계 관련,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인프라 투자를 조금 확대시킨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제철이 그날 이제 6% 급등이 좀 나왔고 계속해서 좀 8만 원대 안착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지금 상품 가격의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을 뿐 실적의 개선세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라는 게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품값이 오르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가 수반이 되어야만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철강값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다음에 동국제약 같은 철강 업종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제철의 흐름이 그나마 좀 철강 업종 중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철강업종 굳이 여기서 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추가적인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뭐 LG화학 같은 아니면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어느 정도 좀 수렴형의 패턴이 좀 나와줄 때 접근하시는 게 지금으로서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고점도 낮아지는 수렴형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 주가가 한쪽 방향으로 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철강 업종 자체도 이런 흐름이 나와줄 때 어느 정도 좀 개인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요, 박스권,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20%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제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마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40만 원에 대한 돌파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좀 36만 원이나 37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40만 원 뚫을 준비가 좀 단단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종목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풍산 같은 경우는 오늘 역시 2.5%의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은 풍산 같은 종목들은 반드시 포트에 좀 들어 있어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철강 업종, 그러니까 전통적인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 같은 확실한 매수 차례가 나올 때 좀 접근을 하시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좀 지지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계 관련주겠죠. 기계 관련주도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중국 부양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죠. 특히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기 모멘텀,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까지 좀 더해졌는데 역시나 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 주가가 여기다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이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날 형성됐던 지금 양봉이나 거래량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은 윗선, 그러니까 좀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한 만큼 저항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좀 생기고 확실한 바닥 구간이 생겨질 때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은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수주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 하반기에는 한 12조 원 정도 프로젝트들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중동 지역은 8월 18일 이후가 된다면은 뭐 건설도 그렇고 지금 기계도 그렇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도 충분히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기계 안에서 섹터 안에서 가장 조금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또 두산중공업인데 현재로서는 55,000원에 대한 손절감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대응을 하시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도 뚫어낼 수 있는 모멘텀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주가 그렇게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최대 악재겠죠.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가 넘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 대한 수주가 나와야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8월 18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마단이 종료가 되는 8월 18일 이후에 주가 모멘텀이 형성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본격적인 상승은 그때 이후나 아니면은 그 전에 좀 미리 해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자. 근데 이제 삼성물산이나 지금 보시면 대우건설이 오는 빅3 안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다시 한번 좀 나왔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대우건설, 삼성물산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근데 이제 압축을 해본다면 단연코 삼성물산이 수급적으로 봤을 땐 가장 좀 좋다라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은 상당히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와는 좀 다른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죠. 지난주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돌아서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일단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가져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낙폭 과대 인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등폭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좀 유효하겠고요. 일단은 여전히 CD금리 담합에 대한 이 리스크는 좀 존재하기 때문에
때문에 은행업종은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좀 보자라는 관점 여전히 의견을 좀 고수하도록 의견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상당히 좀 업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중요한 부분 자체는 뭐냐면요. 업황이 안 좋고 지금 그러니까 대리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줄여가고 있거든요. 동양증권도 그렇고 뭐 메리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들이 인원을 줄이고 대리점을 줄이는 그런 시점에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이 어려운 구간에서 모아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삼성증권을 좀 탑픽으로 해서 좀 매집해 나가신다면 향후에 시장에 돌아설 때 가장 먼저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업종 자체도 증권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 업종 자체는 업종 자체보다는 좀 종목별 좀 차별화를 좀 진행을 시켜서 좀 대응을 해보자. 뭐 키움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좀 바라보시면은 그래도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9월달에 뭐 추가적으로 지금 보험료 인하 2% 정도 인하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손해율도 인하가 되면서 그 안에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이익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험료 인하에 대한 악재,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이 시점이 장기적인 투자자들 분들한테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질 때는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보험업종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충분히 그러니까 증권업종과 마찬가지로 뭐 삼성화재라든지 현대해상 같은 지금 보험업종에 대한 매집 전략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수익은 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악재가 나온 지금 시점에서 점진적인 그러니까 지금 뭐 분할 매수 관점은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주 흐름 봐야죠. 하창봉 팀장님. 네, 시장이 일단 1850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강한 테마는 아마 지금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지 않나 보겠습니다. 뭐 영광 원전이 약간 고장났다는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대표적인 LS 산전 같은 경우가 3.37% 상승하면서 64,400원까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최근 LS 산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전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가장 그 핵심적인 하드웨어 업종이라 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보니까 65,000원까지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기타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에 들어가면 좀 탄력성이 좋은 종목들이 보면 누리텔레콤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리텔레콤이 9.6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즉 스마트 그리드에서 실제로 LS 산전이 스마트 그리드의 하드웨어라면 누리텔레콤은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000원 정도 흐름을 보여주는데 최근 흐름 보면 뭐 상한가라든지 하락도 좀 겉으면서 약간은 개별주의 세력주의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만은 전력난이라든지 오늘처럼 그 원전 사고 이런 거 고장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면 역시나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산업 양방향 어떻게 보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전력에 대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그리드인데 이쪽에 계속 매기세가 몰리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타 LS 같은 경우도 한 88,000원까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빗줄셀 같은 경우도 한 2% 상승 6,170원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 항상 여름철만 되면 전력난 이야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런 와중에도 오늘 같은 또 최근에 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살펴볼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경협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보다는 최근에 약간 1% 이상 흐름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광명전기, 재룡전기 관련해서 이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도 그나마 오랜만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은 네이저,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사실 1,700원 밑에서 조금 급등한 이후에 약간은 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상당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또 특이한 테마가 쉽게 말해서 오랜만에 정말 저는 이 종목들이 왜 이적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닭고기 주식들이 좀 오르네요. 하림이 4%, 마니커가 2%, 동우가 1.37%. 사실 그 예전에는 이제 지금 지난 토요일이 중복이었죠. 중복이었고 이 여름철만 되면 사실 닭고기주들이 많이 갈만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여름인가 치맥도 많이 먹고 지금 올림픽이라서 밤에 닭고기 수요가 많은데 왜 닭고기 주식은 거꾸로 가느냐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 번 또 거꾸로 생각하면 닭이 먹는 게 사료인데 최근에 이제 국물 가격이 올려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닭의 어떤 그
사료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닭이 이제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매출이 실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닭 가격 우리가 파는 가격 자체가 또 3, 4월 달보다 조금 내렸다는 것이 닭고기 주가의 좀 하락세 원인인데, 오랜만에 사실 저도 올라가니까 조금 기분은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테마 같은 경우는 카지노 관련주가 될 것 같아요. 카지노 관련주는 오늘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 글쎄요, 최근에 파라다이스라든지 GK 관련해서 약간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한 12,000원, 13,000원 정도의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개별주, 게임주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시장이 삼성전자 선두를 해서 약간 가다 보니까 그동안 방어주로서 약간 독야청증 같은 종목들이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리는 것입니다. 지금 파라다이스를 본다 그래도 지난 4월 이후에 한번 쉬지 않고 계속 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접어들어서 한 달 동안은 약간 쉬어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급상승할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수렴 이후에 재반등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련주들 차트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차트가 붕괴됐다고 바로 버리는 전략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나 보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테마 쪽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강세 중에서 IT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또 그동안 약간 소외받았던 닭고기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닭고기, 테마주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홍의진 팀장의 테마주 흐름입니다. 자, 일단은 저도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테마를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역시나 지금은 아직까지 좀 테마보다는 일단 낙폭 과대 종목이나 뭐 실적 우량주들이 어느 정도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지금 뭐 게임이나 뭐 카지노 관련주, 그동안에 뭐 중국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급등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계속해서 가격 상승보다는 급등이 나오면은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나오는,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옆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횡보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횡보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은 꽤 계속해서 좀 가지시되, 너무 큰 기대보다는 타이밍 좋게 좀 대응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뭐 카지노라든지 게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되 너무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자제를 해보자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지나간 좀 그런 섹터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이 좀 부각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는 다시 한번 IT 쪽으로 매기가 쏠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2분기의 실적 발표는 긍정적으로 나왔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진다라면은 아무래도 대형주 삼성전자가 지금 급등하는 상황에서 IT 관련주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던 건 사실이죠. 얼마 전에 뭐 애플 관련주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고, 삼성전자 오르지만은 같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던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안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이 마음을 바뀌어서 이 종목이 저평가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매수를 해보자 할 때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인터플렉스 거의 6만 원 턱 밑까지 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면은 단기적인 박스권에 대한 돌파 시도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보다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정고점이죠. 64,000원에 대한 터치는 한 번쯤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강세인 시점에서 아무래도 인터플렉스 같은 FPCB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보다 이제 많이 늘린다라는 뉴스가 올 초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연초에는 수혜주가 부각되고,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수혜주가 부각되더니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근데 이제 여전히 종목에 대한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리노공업 같은 소켓,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에 있어서 소켓이 좀 필요한데, 그 소켓을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고 다시 한번 뉴스가 부각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광학필름, 뭐 미르 나노텍이라든지 상부 같은 종목, 그 다음에 FPCB 업체, 그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업체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IT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특히 이제 평화전공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은 현재로서는 좀 충분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 이어갑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장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듯했던 시장이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도 장 초반이긴 하지만 800억 원 이상 유입되고 있고요. 시장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1.6% 상승하면서 최근 4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흐름에 있어서는 견주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좀 어려움을 느꼈고 좀 부담을 느꼈던 1850선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최근 이어져 왔던, 그러니까 2012년 올해 3월 고점에서 이어져 왔던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수렴 패턴, 그동안 2개월 이상 이어져 왔던 수렴 패턴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도 좀 더 높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 흐름에 있어가지고 우상향 흐름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거래 대금이 보완되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 2000년 이후 이렇게 수렴 패턴이 진행되고 상승 추세로 전환했던 경우를 살펴본 결과 그 수렴 국면에서 10일 평균 대비 거래 대금이 한 3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 대입해 보자면은 거래 대금이 한 5.3조, 그러니까 5조 원, 최소한 5조 원 이상은 기록해 줘야지 에너지를 갖고 힘을 갖고 시장이 수렴 패턴을 돌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결국에는 하락 삼각형 수렴 그리고 하락 쇠기 패턴의 상향 돌파가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가운데 시장 에너지 보강 여부가 추세 전환의 마지막 관문이자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시장 흐름이 1850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수렴 패턴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단순하게 삼각 수렴 패턴의 1차 상승 목표치를 산정하자면 1970포인트가 됩니다. 시작 패턴의 시작점의 고점과 저점의 변동폭을 이용해 봤을 때 시작점을 1840으로 본다면은 130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다만 과거 패턴상 중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역배열 그리고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200일선 전후에서의 일정한 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900선 전후가 200일선은 위치해 있는 지수대인데요. 특히 하락세기 패턴의 1차 상승 목표치가 1900포인트이고 그리고 6월 20일 고점이 1907포인트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3월 고점 이후 하락폭의 50% 되돌림 수준이 200일선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1900선을 1차적인 상승 목표치로 감안하시고 지금은 대응하셔도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 흐름을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가격 메리트에 따른 움직임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더라도 현대중공업, LG화학, 기아차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최근 급등 과정에 있어서도 좀 소외되는 듯 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높았던 종목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급등한 종목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찾아나가면서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1900선으로 감안하시되 종목별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순환매 흐름을 노리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 홍희진 팀장 두 분과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베스트 종목 상담 11시부터 이어집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 전화 참여하시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을 꾸준히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